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남편한테 글 보여주긴 했는데 댓글 몇 개 읽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제 잘못이라는 반응이 많았으면 400개 넘는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저한테 따졌을 게 분명합니다. 후기는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주말 동안 싸움이 길어지면서 저도 차근차근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연애 때는 안 그랬냐에 대해 대답을 해보자면 연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는데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밥 먹을 때 방귀 트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식사 예절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꼭 지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고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깔끔하냐 하는 반발심이랄까. 제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심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하고 반찬 뒤적거리지 않고 식사할 땐 대화 최소한으로 하고 음식 먹을 땐 쩝쩝거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연애 때는 천천히 먹는 제 속도에 맞춰주고 혹여 본인이 먼저 먹으면 앞에서 마주보고 기다려줬는데 결혼 후에 이상하게 저 부분을 꼭 말하는 습관이 생기더군요. 같이 밥 먹으려 하면 나 손 안 씻고 먹어야지 한다던지 반찬도 야채만 골라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지. 아, 매운 걸 먹으니까 쩝쩝 소리 나네 이러면서요. 제가 지키는 저만의 방식이지 남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집착하나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라 하고 넘어갔는데 꼭 그랬어요. 그리고 맞춰준다는 부분. 연애할 때는 저에게 많이 맞춰주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편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식 메뉴 정하는 것도 데이트는 뭘 할지 여행지 선택 등등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뭐 먹을까 물어보면 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했고 여행지도 제가 어디 갈까 먼저 운을 띄우고 숙소도 제가 고르곤 했습니다. 너무 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으로 하자고 해도 의견을 잘 내는 편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먹고 싶다는 곳 제가 안 간 적 없었고 가끔 어디 가자 하면 웬일로 가고 싶은 곳을 말하니까 오히려 기뻤습니다. 아니, 어디 가자고 말도 안 하면서 제가 가자는 곳 따라온 게 맞춰준 건가요? 돈가스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국수 먹자고 해서 따라가는 게 맞춰주는 거죠. 저는 곱창 전골을 먹으러 간 게 불만이 아니었어요. PC방을 따라온 것도 불만이 아니고요. 근데 지가 하고 싶어서 한 행동을 저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하니 말이 안 통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곱창 전골도 그때 와 했던 이유는 그래 니 딴엔 여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데려와 줬는데 고맙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남편입니다. 곱창 먹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더니 몇 숟가락 먹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곱창구이가 먹고 싶었던 거지 전골이 먹고 싶었던 거 아니다. 나 원래 곱창 전골 안 좋아한다 했더니 그럼 곱창 전골 싫다고 말을 하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전골집인 거 말 안 해줬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착해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알아본 수고를 생각해서 불만 제기하고 싶지 않았고 어쨌든 데려가 준 건 좋았다.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많이 못 먹은 것 뿐이다. 내가 가서 많이 안 먹은 게 불만인 거냐 하니 남편은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 데려갔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 나도 마음이 불편했다.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거냐.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이가 먹고 싶었지만 전골집에 데려갔다. 그게 싫지 않았지만 잘 먹진 못했다. 그래도 불만 표시하지 않고 잘 먹고 돌아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저 깨작거리지도 않았고 별로다 뭐다 하며 불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남편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글 링크를 보내줬고 답이 없길래 댓글 읽었냐고 했더니 또 묵묵부담. 몇 번을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니 댓글 봤냐고 지금 몇 번째 물어보잖아 하고 저도 짜증스럽게 묻게 됐죠. 남편은 그걸 왜 봐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서로 완전 반대 의견이니 객관적인 의견을 듣자고 올린 거 아니냐.
같이 보기로 하지 않았냐 하니 그걸 본다고 의미가 있냐고 하더군요. 안 볼 거면 왜 올리라 했냐 했더니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다 맞춰준다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하니 대다수의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너한테 다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다 라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냐? 내 생각은 안 중요하냐 물었더니 그래서 제 생각에 맞춰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대다수 사람의 의견 중요한 거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니까 너랑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의 생각으로 부딪히니까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맞겠지 해서 물어본 거다. 당신도 글 올릴 당시에는 과반수 의견에 동의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 말에 병원 가보라는 말에 동의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하더군요. 그냥 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싶은데 남편은 제 말에 공격과 방어만 한다고 느껴집니다. 맞춰주는 거 없는데 왜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생각할까? 왜 식사의 절로 시비를 거는 걸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SNS에 올라오는 맛집을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파워블로거라서예요. 어디 갈 때마다 사진 찍는 것도 고가워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좀 애매한 게 직장 선배한테는 잘합니다. 잘 지내는진 모르겠는데 엄청 잘해요. 수제청 몇십 개 만들어서 갖다 준 적도 있고 출장 갔다 오면서 담배니 뭐니 잔뜩 사다 주는데 제 선물은 안 사왔었죠. 동기는 별로 없다고 들었고 친구는 많진 않고 딱 친한 한 명만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학교 친구 말고 다른 통로로 지인을 계속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달다 친해진다던가 그런 식이에요. 여자가 있어서 바람이 피는 건 아닌 게 이건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그런 지인이 많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연 끊는 건 몇 번 봤네요. 여튼 1시간 반인가 거의 2시간 동안 말싸움 질질 끌면서 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그만 말한다고 하고 따로 잤습니다. 그리고 여태 말 안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친구랑 이야기한 카톡을 봤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노트북에 있는 제 개인정보들 지우려고 들어갔다가 카톡 자동 로그인이 돼서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말을 엄청 세게 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고 여태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였어요. 저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연애할 때 법에 대해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 법이나 역사 중 한 가지를 배워야겠다 싶어 법을 선택했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고 신나서 남편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법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군요. 법을 잘 알아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위자료를 주게 만들 것 같다. 애도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며칠째 말 안 하고 있는데 대화 차단한 건 쟤다. 그럼 제 책임이지. 법 잘 알고 있는 게 걸리네 등등. 너무 간단하고 명쾌한 답이 나왔네요. 일단 그거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두긴 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일이라 이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마지막 대반전 소름이네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여우 같은 놈. 저런 걸 어떻게 먹이나? 진짜 쓴입은 아주 똑 부러지신 것 같은데 제발 빅엿을 날려주세요. 진짜 쓰레기 재활용 불가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댓글.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제 3자도 충격적인데 쓰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안타깝네요. 부부일은 부부만 안다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그동안의 행동에는 이유가 생겼네요. 최대한 또라이같이 굴어서 이혼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려는 진짜 찌질한 놈이네요. 이혼해서 힘들긴 하시겠지만 저런 놈이랑 헤어지신다니 다른 의미로 축하드려요. 힘내세요. 세 번째 댓글. 소름이에요. 그냥 머리 나쁜 완전체일 줄 알았더니 아내가 싫어져서 뭐가 됐든 다 꼴사 나오니 아내가 하는 일마다 어깃장 놓고 시비 걸고 이혼할 생각으로 정 떨어지라고 일부러 쌍뚜라이처럼 굴면서 사람 피말렸던 거였어요.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 소리하게 하려고. 용의주도한 미친놈이네요. 이제 쓰니가 조용히 증거 수집해서 빅엿을 날려야 할 듯. 네 번째 댓글. 그래도 법 잘 아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를 피하게 된 상황을 기록해 두셔서 다행이에요. 결국은 바람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는 틀린 말이네요. 연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괜히 억지 쓰고 어떻게든 헤어지려는 거 바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